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54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1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이 영상은 이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모학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이제 이산화 티타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산화 티타늄은 고무나 도료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활용이 되는 이제 무기 화합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또 환경 수처리제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죠. 수처리제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계열사 가운데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가 하나 있죠.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코스모 촉매와 코스모 에코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 신소재는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빼더라도 코스모 촉매와 코스모 에코캠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이 회사의 지분 각각 70% 100% 가까이를 코스모 화학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 코스모 에코캠에 대한 좀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 코스모 에코캠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코발트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발트의 이제 화합물, 코발트 화합물이나 전액 코발트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주가가 수혜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코발트가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에 뭐 알루미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발트가 꼭 들어가죠. 코발트가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발트나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배터리 NCM 계열 방식의 뭐 2차 전지 배터리에서 꼭 코발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발트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발트 양을 조금씩 좀 줄이는 쪽에 뭐 이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코발트가 꼭 들어갑니다. 코발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2차 전지의 안전성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바로 코발트를 누가 만드냐면 코스모 에코캠이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코스모 에코캠은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코발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코발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코스모 에코캠의 고객사인 포스코 케미칼이죠.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냅니다. 이 양극재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코발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양극재가 있고 뭐 음극재가 있는데, 음극재는 흑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양극재에는 이제 코발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이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오게 되면서 이 코스모 케미칼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코스모 에코캠이 수혜를 본 거죠. 근데 코스모 에코캠은 비상장 기업이니까 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급등이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모 화학이 이산화 티타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코발트 관련 이슈나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슈,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뭐 코스모 화학이 수혜를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모 에코캠의 지분 100%를 보유를 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 이슈나 코발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 코스모 화학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들에서 벗어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가운데, 상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반 기조가 지난 이제 202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고점도 좀 높여가는 이런 이제 상방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이 종목 상장 이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저가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고, 거기에 이제 힘이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 위에서 이제 결국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추세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떤 때는 짧은 조정이, 어떤 때는 깊은 조정이 있는 것 뿐이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추세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위에서 흔들리는 건 그냥 다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깨고 내려왔을 때 이제 흘러내리면 그건 이제 하락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추세가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위에서 추세를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주가의 등락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모화학이 지난 1월이죠. 1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이런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매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있을 때는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주가가 반등 나오는 위치는 이 추세대 하단이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대 하단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위치가 되고, 올라갔을 때 이 추세대 상단이 기술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된다라고 보는데, 이 흐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공식이 거의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간씩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저항받고, 근데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흐름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주가가 조금 더 뻗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12,000원을 좀 못 가는 가격이 되겠네요. 어제는 이제 한 11,900원, 11,800원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한 11,800원 정도, 그러니까 12,000원을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단기적인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국면에서는 만원대 밑으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12,000원대를 조금 못 가는 가격에 기술적인 저항대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뭔가 여기서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저점이었던 한 1,500원을 기점으로 살짝 이탈이 있었지만 곧바로 회복을 하면서 큰 하나의 이런 쌍바닥 패턴, 이런 그림들 만들어지는 지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는 일단 뭐 1,500원 정도만 종가상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간다면 어느 정도 이 1,500원에서 저점이 잘 다져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500원을 확 깨고 내려가면 이제 다음 반등 나오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는 사실상 길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어디서 하락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1,500원에서 멈추고 돌아가면 땡큐인데, 또 흔들리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격은 가격대로 또 변화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또 추적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모화학이 이제 저점을 1,500원대에서 찍고 좀 돌아가는 가운데 단기적인 저항대는 11,800원대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좀 대응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을 줄이던 현금 확보를 하던 그런 식으로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걸 만약에 돌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일부 줄여놓고 나머지를 봐가면서 이제 목표가를 좀 높여보시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하락 추세에 종지부를 찍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이후에
한 2, 3일 정도 안착하는 과정만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지금은 저항대죠. 11,800원이. 근데 앞으로는 이 자리가 또 지지 라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이제 지지 발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17만 주 어제 거래량 대비 18% 정도밖에 터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액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어디서 호재 터지지 않는 이상은 큰 뭔가의 이제 주가의 흐름이나 액션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이제 5일선 위에서 5일선과 11선 위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 속에서 1,500원 이탈 없는 가운데는 역시나 이제 11,800원 정도를 보고 가면서 점진적인 추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 국면에서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돌파든 하락이든 나와야 뭔가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위로도 열려 있고 하방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면 가는 거고 밀리면 밀리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뭔가 이제 위로 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즉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이 밑에서, 뭔가 그랬을 때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짜볼 수 있지 않나. 뭐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 근데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뭐 좋게 보고 들어가셨던, 아니면 지금 국면에서 뭐 들어가서 좀 물려 계시던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그 보유자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나 또는 하락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종목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투신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사실 이 종목이 뭐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거의 다 단타성이에요. 다 단타성이고, 금융투자도 뭐 열심히 사모다 한 번에 다 팔고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뭐 모아간다는 것보다는 단타예요. 6만 주 들어왔다가 6만 주 나가고 3만 주 뭐 이렇게 나가고 2만 주 들어왔다가 뭐 골고루 또 나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3만 주 들어왔다 연이어서 나가고, 그래서 거의 다 단타거든요. 외국인들 기관들 뭐 외인들의 수급이. 근데 최근에 이제 투신들이 지난 3월 31일 오늘 4월 5일 오늘 이제 매수를 연속적으로 잡고, 뭐 연속해서 잡는 건 아니지만 잡아놓은 걸 팔진 않고 있습니다. 팔진 않고 있는데, 그때가 이때하고 이제 어제니까 요 정도죠. 그 같은 가격에서 지금 투신의 단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 손실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 평단인 것 같아요. 평단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 과연 여기서 더 잡아서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뭐 잠깐 또 샀다가 잠깐 팔고 나가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신들이 연속해서 매수를 좀 잡아준다면은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수급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신들이 이전부터 포함해서 한 26,000주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코스모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